대한민국 최고급 호텔 체인을 운영하는 한상우 회장. 80살의 나이에도 호텔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대기업 총수입니다. 매일 아침 6시 정각에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시작하는 그의 하루는 언제나 규칙적이었죠. 회장님, 오늘 아침 식사 준비됐습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한상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를 하면서도 그의 눈빛은 어딘가 공허했어요. 30년 전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 나 여기 있어요. 귀에 선명하게 들리는 어린 손녀의 목소리. 한상우는 눈을 꼭 감았습니다. 호텔 개장식 날 5살이었던 손녀 한서진이 실종됐어요. 그날 이후 경찰과 탐정을 동원해 전국을 뒤졌지만 어떤 단서도 남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요. 회장님, 오늘 임원 회의 시간입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한상우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날의 기억은 생생했어요. 실종 사건 이후 호텔 경영권은 자연스럽게 조카 한도준이 맡게 되었고, 이제는 호텔 부회장으로서 후계자처럼 자리 잡았죠. 한편 같은 시간 호텔 레스토랑에서는 이서진이 분주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35살의 서진은 남다른 손맛과 꼼꼼한 성격으로 동료들의 신뢰를 받고 있었어요. 서진 씨, 이번에 인사이동 공지 봤어? 서진 씨가 회장님 저택으로 발령받았더라고. 동료의 말에 서진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인사이동이었어요. 호텔 내부 사정으로 임시직으로 한상우 회장의 저택에서 가사 담당 직원으로 일하게 된 것이죠. 왜 하필 나지? 레스토랑 일이 더 익숙한데. 서진은 중얼거렸지만 성실한 성격답게 금방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다음 날 서진은 한상우 회장의 저택으로 첫 출근을 했어요. 웅장한 대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서자 넓은 정원과 고풍스러운 건물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와, 생각보다 훨씬 크네요. 서진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택 관리인이 그녀를 안내하며 기본적인 업무를 설명해 주었어요. 회장의 식사 준비부터 집안 청소, 세탁까지 다양한 업무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죠. 한상우 회장과 서진의 첫 만남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저 고용주와 직원의 형식적인 만남이었어요. 회장은 새로운 직원에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했고, 서진은 공손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장님. 서진의 첫 업무는 회장의 아침 식사 준비였습니다. 그녀는 경력을 살려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했고, 회장은 묵묵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특별한 감정도 특별한 일도 없는 평범한 첫날이었어요. 그렇게 서진의 저택 생활이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서진은 저택에서의 생활에 점차 적응해 갔습니다. 매일 아침 5시 반에 일어나 회장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저택 구석구석을 청소하며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어요. 한상우 회장도 처음보다는 서진에게 조금씩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에서 일하는 건 어때요? 불편한 점은 없소? 아닙니다. 오히려 레스토랑보다 조용해서 좋습니다. 서진의 답변에 한상우는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뚝뚝한 성격이지만 직원들을 배려하는 마음만은 항상 간직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한상우는 서진이 차를 서빙하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몸이 굳었어요. 그 방식. 서진은 무의식적으로 찻잔을 시계 방향으로 3번 돌린 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상우가 어린 손녀에게 가르쳐줬던 특별한 방식이었어요. 차는 마시기 전에 3번 돌려야 행운이 찾아온다라며 손녀와 함께 했던 작은 의식이었죠. 어디서 그런 방식을 배웠소? 갑작스러운 질문에 서진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녀도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할 수 없었어요. 글쎄요. 그냥 어릴 때부터 습관처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시죠? 한상우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큰 동요가 일었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특별한 습관이었어요. 그날 이후 한상우는 서진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날 서진은 업무를 마치고 호텔을 둘러보던 중 무심코 옛 멜로디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호텔의 오래된 테마송으로 지금은 거의 쓰이지 않는 곡이었습니다. 마침 복도를 지나던 한상우가 그 노래 소리를 듣고 놀라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노래, 어디서 들었소? 서진은 갑자기 자신이 흥얼거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당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노래를 불렀나요? 그냥 어디선가 들었던 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흥얼거린 것 같습니다. 아니요, 괜찮소. 단지 궁금해서. 한상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복잡한 감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노래는 30년 전 그가 어린 손녀와 함께 불렀던 특별한 곡이었으니까요. 지금은 호텔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오래된 곡이라 직원들도 잘 모르는 멜로디였습니다. 그날 밤 한상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진의 행동 하나하나가 자꾸만 실종된 손녀를 떠올리게 했어요.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한편 서진 역시 호텔과 저택에서 묘한 익숙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처음 와본 장소인데도 어딘가 모르게 친숙했어요. 특히 저택의 뒤뜰에 있는 오래된 그네를 보았을 때는 가슴이 묘하게 떨렸습니다. 왜 자꾸 이런 느낌이 드는 걸까? 서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은 고아원에서부터 시작되었기에 그 이전의 기억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자꾸만 솟아올랐습니다. 한상우의 특별한 관심은 한도준의 눈에도 띄었습니다. 어느 날 한도준은 저택을 방문했다가 회장이 서진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한상우의 눈빛에서 특별한 감정을 읽은 한도준은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직원에게 왜 그렇게 관심이 많으신 겁니까, 회장님? 그냥 성실해 보여서 말이요. 한상우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한도준은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서진의 존재가 자신에게 어떤 위협이 될지 모르지만 본능적으로 경계심이 들었어요. 좀 더 지켜봐야겠군. 한도준은 작게 중얼거리며 서진에 대해 조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호텔 부회장 한도준은 겉으로는 완벽한 사업가였습니다. 50대의 나이에도 세련된 외모와 날카로운 경영 감각으로 호텔 업계에서 인정받고 있었죠. 하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어두운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로 30년 전 일어난 실종 사건의 주범이 바로 그라는 사실이었어요. 서진이라. 왠지 낯이 익은데. 한도준은 사무실에서 서진의 인사 기록을 살펴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회장과 서진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을 보며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그는 서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한도준은 단 하나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호텔을 차지하는 것. 회장의 친손녀인 서진이 후계자로 내정될 예정이었고 이것은 그의 계획의 큰 걸림돌이었죠. 그래서 호텔 개장식 날 혼란한 틈을 타 어린 서진을 사고 현장에서 빼돌리고 실종으로 조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단순히 몸값을 요구하는 납치 사건으로 위장하려 했는데 상황이 복잡해져서 결국 그 아이를 고아원에 넣을 수밖에 없었지. 그는 어두운 기억을 떠올리며 책상을 꽉 쥐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사건은 단순 실종으로 남았고 결국 그는 자연스럽게 호텔을 승계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과거의 그림자가 그를 다시 찾아온 듯 했습니다. 한도준은 서진을 몰래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가 마치 어린 시절의 서진을 보는 것 같았어요. 특히 웃을 때 눈가에 잡히는 주름이나 걸을 때의 특유의 리듬감은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한도준은 믿고 싶지 않았지만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 그는 친분이 있는 고아원 원장에게 연락해 서진의 과거에 대해 물어보았어요. 서진이요? 아, 그 아이는 특별했죠. 5살 때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자신의 이름도 기억 못했어요. 누군가 데려다 놓은 것 같았습니다. 원장의 말을 들은 한도주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서진이 고아원에 들어온 시기가 손녀가 실종된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이죠. 혹시 그 아이가 들어올 때 특별한 물건 같은 거 가지고 있었나요? 글쎄요. 아주 오래된 일이라. 아, 맞다. 작은 목걸이가 있었어요. 별 모양의 뒷면에 S, J라고 각인되어 있었죠. 한도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것은 분명 한서진의 COJIN의 이니셜이 새겨진 목걸이였습니다. 이제 그는 서진이 실종됐던 손녀일 가능성이 높다고 확신했어요. 이대로 가다간 모든 게 들통날 텐데. 한도준은 초조해졌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그는 서진을 어떻게든 제거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서진이 회장과 가까워지는 것부터 막아야 해. 한도준은 서진이 저택에서 일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몇 가지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녀의 업무에 작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회장에게 서진이 실수가 많다는 인상을 심어주려 했어요. 하지만 서진의 성실함과 꼼꼼함은 그런 작은 방해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도준은 저택의 오래된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어린 시절 한서진의 사진이 있었어요. 그는 사진을 들여다보며 지금의 서진과 비교했습니다. 눈매, 미소, 심지어 손가락의 모양까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확실해. 저 여자가 바로 한서진이야. 한도준의 눈에는 공포가 서렸습니다. 이제 그는 어떻게든 서진이 회장과 만나는 것을 막아야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정체가 밝혀지기 전에 그녀를 호텔에서 내보내야 했습니다. 이대로 둘 순 없어. 절대로. 한도준은 서진을 제거하기 위한 더 적극적인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위험한 결단을 내렸음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한도준의 사무실은 늦은 밤에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는 컴퓨터 앞에 앉아 서진의 과거를 조작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회장이 곧 DNA 검사를 요구할지도 몰라. 한도준은 오랜 친구이자 비리 전문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그는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어요. 서진이라는 여자의 과거를 조작해야 해. 특히 그녀가 노인들을 속여 돈을 빼앗은 전과 기록이 필요해.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쉽지 않을 텐데. 하지만 해볼 수는 있겠지. 한도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계획은 서진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회장에게 심어주는 것이었어요. 특히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전과가 있다면 회장이 서진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한도준은 위조된 서류 뭉치를 들고 회장의 집무실을 찾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고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연기의 달인이었던 그는 진심 어린 걱정을 하는 조카의 모습을 완벽하게 연출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만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한상우는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것은 서진의 이름으로 된 전과 기록과 여러 사기 사건의 증거처럼 보이는 서류들이었죠. 이게 무슨 소리요? 서진이 이런 사람이라고. 한상우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한도준은 가짜 안타까움을 담아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최근 회장님께서 서진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시는 것 같아 걱정이 돼서요. 이런 사람이 곁에 있으면 위험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상우는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진짜처럼 보였어요.
서진의 사진, 지문, 사건 내용까지.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이 일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서진의 모습은 이런 서류와는 너무 달랐기 때문이죠. 조사해보겠소. 고맙소. 한상우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내심 큰 혼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서진에게 느꼈던 특별한 감정이 단순한 착각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녀가 교묘하게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일까요? 한편 한도준은 고아원 기록까지 조작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서진의 진짜 출생 기록을 삭제하고 가짜 입양 내역을 만들어 넣는 것이었죠. 그는 고아원의 낡은 컴퓨터 시스템을 해킹하여 데이터를 조작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서진의 진짜 정체를 알 수 없을 거야. 한도준은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사이 한상우는 서진에 대한 자신만의 조사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진이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한상우는 평소보다 차갑게 그녀를 대했습니다. 서진은 이유를 알 수 없어 당황했지만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어요. 식사 준비됐습니다, 회장님. 한상우는 고개만 끄덕이고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의심과 혼란이 가득했어요. 서진이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그는 그녀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과연 이 여자가 사기꾼일까?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서류의 증거는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식사를 마치고 서진이 차를 따를 때 그녀는 다시 그 특별한 방식으로 찻잔을 돌렸습니다. 한상우는 그 모습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런 작은 습관까지 연기할 수 있을까? 아니면 정말 서진이 손녀일까? 그날 밤 한상우는 서진의 과거에 대해 더 깊이 조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서류상의 증거보다 자신의 직감을 더 믿기로 한 것이었죠.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그의 직감은 서진이 결코 한도준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 손녀를 찾기 위해 30년을 기다렸소. 이제 와서 포기할 순 없소. 한상우는 침대 옆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린 서진의 미소가 담긴 사진이었어요. 그는 그 사진을 보며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어떤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한상우는 밤늦게까지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진에 관한 자료들이 널브러져 있었어요. 한도준이 제시한 전과 기록부터 고아원 서류까지 모든 것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해. 너무 완벽한 게 오히려 의심스럽군. 평생을 사업가로 살아온 한상우는 직감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웠어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꾸며낸 것처럼 말이죠. 그는 오래된 친구이자 은퇴한 형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와는 30년 전 손녀 실종 사건 때부터 인연이 있었어요. 민국 씨, 도움이 필요해요. 한 여자의 과거를 조용히 조사해 줄 수 있겠소?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곧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실종됐던 손녀를 찾으셨습니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소. 하지만 직감이 그렇다고 말하고 있소. 한상우는 서진의 사진과 정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도준이 제시한 전과 기록에 대해서도 진위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이제 그는 조용히 진실이 드러나기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한상우는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실종 당일의 고아원 후원 내역을 살펴보던 중 거액의 후원금을 보낸 인물이 한도준의 측근 변호사였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었죠. 이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이상하군. 한상우는 그 변호사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의 과거 행적을 추적하던 중 그가 실종 사건 당시 한도준과 자주 접촉했다는 증거를 발견했어요. 또한 고아원에 서진이 입소할 때 그 변호사가 직접 데려왔다는 직원의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설마 도준이가 그랬단 말이오?
한상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신뢰했던 조카가 손녀를 빼돌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증거는 점점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은퇴한 형사 친구가 가져왔습니다. 그는 한도준이 고아원에 개입해 서진의 출생 기록을 조작했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이었죠. 컴퓨터 시스템에 남아있던 로그 기록이 한도준의 개입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명백한 증거입니다. 한도준이 서진의 기록을 조작한 것은 물론 30년 전 그 사건도 그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상우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눈을 감고 있었던 것인지 비로소 깨달았어요. 조카를 믿고 호텔을 맡겼던 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를 말이죠.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군. 한상우는 마지막 확인을 위해 DNA 검사를 결심했습니다. 서진에게 직접적으로 의심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그녀의 DNA 샘플을 채취해야 했어요. 그는 기지를 발휘해 서진이 사용한 컵을 몰래 수거하고 자신의 머리카락과 함께 검사소로 보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일주일은 한상우에게 가장 길고 초조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서진을 평소와 같이 대하려 노력했지만 마음속에선 그녀가 정말 자신의 손녀인지 확인하고 싶은 간절함이 커져갔어요. 마침내 검사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한상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DNA 일치 확률 99.9%.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진이 틀림없는 그의 손녀였어요. 30년간 찾아 헤매던 손녀가 드디어 그의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서진아, 내가 정말 내 손녀였구나. 한상우는 마음을 가다듬고 서진에게 진실을 밝힐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도준에 대한 처리도 필요했어요. 그는 오랜 친구인 변호사와 함께 한도준의 범죄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겠소. 내 손녀를 빼앗아간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요. 한상우의 눈빛에는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진실을 밝히고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한상우는 서재에 앉아 서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짙게 내려앉고 있었고 그의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30년 만에 손녀를 되찾는다는 기쁨과 그 오랜 시간을 잃어버렸다는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서진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한상우는 잠시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어린 시절의 서진과 지금의 모습이 오버랩되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안께 서진 씨. 할 말이 있어. 서진은 의아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상우는 천천히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어요. 이 사진 속 아이를 알겠소? 한상우가 내민 사진에는 5살쯤 된 어린 소녀가 웃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왠지 모를 익숙함이 느껴졌지만 확실한 기억은 나지 않았습니다. 누구신가요? 내 손녀. 30년 전에 실종된 내 손녀 한서진이요. 한상우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서진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왜 저에게 보여주시는 건가요? 한상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되었어요. 서진 씨. 아니, 서진아. 내가 바로 내 손녀란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서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한상우를 바라보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부모님도 가족도 없었습니다. 한상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알아낸 모든 것을 차분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30년 전의 실종 사건부터 한도준의 음모, 그리고 DNA 검사 결과까지. 이게 정말인가요? 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의 정체에 대한 의문이 마침내 풀리는 순간이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항상 느껴왔던 알 수 없는 공허함과 소속감의 결핍이 모두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도 믿기 힘들었어. 하지만 DNA 검사 결과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한상우가 검사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어요. 그럼 제 이름도 원래는 한서진이었던 건가요? 그렇소. 내 이름은 한서진. 우리 가문의 자랑스러운 딸이었지. 순간 서진의 머릿속에 희미한 기억의 조각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누군가가 자신을 부르던 목소리, 웅장한 건물에서 뛰어놀던 기억, 그리고 따뜻한 손길의 감촉.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 같아요. 서진의 말에 한상우의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오래된 목걸이를 꺼냈어요. 별 모양의 작은 펜던트였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니? 내가 4살 때 생일 선물로 받은 거야. 서진은 목걸이를 받아들고 뒷면을 살펴보았습니다. S. J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어요. 갑자기 강렬한 기억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할아버지. 서진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한상우는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그래, 내 손녀. 드디어 집에 돌아왔구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 했어요. 서진은 조심스럽게 한상우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제가 회장님의 손녀인가요? 이제 회장님이라 부르지 말고 할아버지라고 불러다오. 서진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점점 더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할아버지와 함께 호텔 정원을 거닐던 기억, 그가 들려주던 이야기들, 그리고 그 특별한 차 마시는 방법까지. 이제 기억나요. 차는 3번 돌려야 행운이 찾아온다고 항상 말씀하셨죠. 한상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과 안도감이 가득했어요. 그래, 맞아.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니 놀랍구나.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진은 고아원에서의 생활과 그 후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고, 한상우는 그녀를 찾기 위해 노력했던 시간들에 대해 말했어요.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는 감정적인 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런데 한도준 부회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서진의 질문에 한상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한도준의 범죄 증거들을 모두 확보했다고 설명했어요. 정의의 심판을 받게 될 거야. 내 인생을 빼앗아간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서진은 복잡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범인을 생각하니 분노가 일었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이 순간의 행복에 집중하고 싶었어요. 이제 정말 집에 돌아온 건가요? 그래, 서진아. 이제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온 거야. 한상우는 손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과 함께요. 호텔 그룹 본사 회의실. 이사회가 긴급히 소집되었습니다. 모든 이사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한상우 회장이 평소보다 무거운 표정으로 입장했고 그 뒤로 서진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도준이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회의실에 들어섰죠. 오늘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이유는 중대한 발표가 있어서입니다. 한상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호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며 말을 이어갔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여성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30년 전 실종되었던 제 손녀 한서진입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이사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한도준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회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어떻게 그런 확신을 하실 수 있습니까? 한도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상우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DNA 검사 결과가 있어. 99.9% 일치. 의심의 여지가 없지. 한상우는 이어서 한도준의 범죄 증거들을 하나씩 공개했습니다. 고아원 후원금 내역, 변호사와의 연관성, 그리고 서류 조작 증거까지. 증거가 하나둘 공개될 때마다 한도준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어요. 에이, 이건 모함입니다. 저를 음해하려는 거예요. 한도준이 벌떡 일어나 항변했지만 이미 모든 증거는 완벽했습니다. 이사들은 충격과 분노의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한도준, 자네는 지금부터 이 회사와의 모든 관계가 단절됐어. 자네의 모든 지분과 경영권은 박탈되었음을 선언하오. 한상우의 선언에 한도준은 주저앉았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안 돼. 이럴 순 없어. 한도준의 중얼거림은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그의 퇴출을 결정했고 형사들이 회의실로 들어와 그를 체포했어요. 그는 마지막으로 한상우와 서진을 원망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이대로 물러나지 않을 거야. 한도준이 끌려나간 후 회의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한상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늘부터 제 손녀 한서진을 호텔의 새로운 후계자로 공식 발표합니다. 이사들의 박수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저 호텔 직원이었던 자신이 이제는 대기업의 후계자가 되었다니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한상우와 서진은 호텔 루프탑 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석양이 도시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제가 이 모든 것을 이어받아도 될까요? 저는 아직. 서진의 불안한 목소리에 한상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진아, 내 안에는 우리 가문의 피가 흐르고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 내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이 있지. 그것이면 충분해. 한상우의 말에 서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심한 듯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무엇이니? 제가 겪었던 것처럼 어린 시절을 잃어버린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실종 아동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고 싶습니다. 한상우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는 손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넌 정말 훌륭한 아이야. 그래, 우리 함께 하자. 내 생각을 현실로 만들어보자. 두 사람은 함께 미래를 계획하며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진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희망이 피어올랐고 한상우는 오랜 시간 후 드디어 평온을 찾은 듯 했어요. 한편 경찰서 유치장에 갇힌 한도준은 분노와 절망 속에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었고 이제 그를 기다리는 것은 긴 법정 싸움과 감옥 생활뿐이었어요.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반드시 복수할 거야. 그러나 그의 위협은 이제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진실은 이미 밝혀졌고 정의는 서서히 실현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모든 언론은 일제히 한상우 회장의 손녀 귀환과 한도준의 범죄 소식을 헤드라인으로 보도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드라마 같은 이야기에 놀라워했고 서진은 하루아침에 유명인이 되었어요. 하지만 서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언론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긴 것은 드디어 찾은 자신의 뿌리와 가족이었어요. 이제 다시는 널 잃지 않을 거야, 서진아. 한상우의 약속은 서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저도요, 할아버지. 이제 우리는 항상 함께할 거예요. 한 달 후 호텔 그룹 본관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한서진의 취임식이 성대하게 열렸어요. 대한민국 재계의 주요 인사들과 언론이 모두 모인 자리였습니다. 서진은 우아한 정장 차림으로 단상에 올라섰고
곁에는 한상우 회장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먼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또렷했습니다. 30년의 시간을 건너 마침내 제자리로 돌아온 그녀의 눈빛은 단단한 결의로 빛났어요. 저는 오늘부터 호텔그룹의 새로운 부회장으로서 우리 그룹이 단순한 기업을 넘어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중들의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진은 잠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빛에서 깊은 신뢰와 사랑을 읽을 수 있었어요. 특히 오늘 잃어버린 시간 재단의 설립을 공식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 재단은 저처럼 가족을 잃거나 실종된 아이들을 돕기 위한 기관이 될 것입니다. 언론은 일제히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고 청중들은 더욱 큰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서진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울렸어요. 취임식이 끝난 후 한상우와 서진은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정말 자랑스럽구나, 서진아.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해 있을 줄은 몰랐어. 한상우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진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모두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포기하지 않고 저를 찾아주셨으니까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함께할 미래가 있었어요. 서진아, 오늘 취임식 후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을 물었더구나. 앞으로는 어떤 이름으로 살 생각이니? 한상우의 질문에 서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35년을 이서진으로 살아왔지만 이제 그녀의 진짜 이름은 한서진이었어요. 제 진짜 이름으로 살고 싶어요. 한서진으로요. 하지만 이서진이라는 이름도 제 일부니까 완전히 버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 내 결정을 존중한다. 어떤 이름이든 넌 내 소중한 손녀란다. 한상우의 따뜻한 말에 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후 서진은 고아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녀가 자랐던 곳이자 30년의 세월을 보냈던 장소였어요. 원장 선생님은 여전히 그곳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서진아, 아니. 이제는 한서진 부회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원장 선생님의 농담에 서진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항상 선생님께 서진이에요. 서진은 재단을 통해 고아원에 큰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자신처럼 가족을 잃은 아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여러분도 언젠가 자신의 자리를 찾게 될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날 밤 서진은 호텔 정원의 그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곳은 어린 시절 자신이 가장 좋아했던 장소였어요. 30년이 지났지만 그네의 감촉은 여전히 익숙했습니다. 한상우가 천천히 다가와 그녀 옆에 앉았어요. 할아버지, 어떻게 저를 바로 알아보셨어요? 30년이나 지났는데. 서진의 질문에 한상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족의 인연은 그렇게 쉽게 끊어지지 않는 법이지. 내가 차를 돌리는 방식이나 그 노래를 흥얼거리는 모습. 그건 피보다 진한 추억이었단다. 서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물었습니다. 한도준은 어떻게 됐나요?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어.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행한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한도준에 대한 분노보다 이제 찾은 가족과의 시간에 집중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할아버지, 이제 우리 함께 잃어버린 시간을 채워나가요. 그래, 서진아. 이제 다시는 널 잃지 않을 거야. 두 사람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서진은 문득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어요. 할아버지, 기억나세요? 제가 5살 때 할아버지가 저에게 약속하셨죠. 제가 20살이 되면 호텔의 비밀 정원을 보여주시겠다고요.
한상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 맞아. 비밀 정원. 아직 그대로 있단다. 지금 보여주실래요? 서진의 눈에는 어린아이 같은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한상우는 웃으며 손녀의 손을 잡았어요. 물론이지. 30년을 기다렸으니 더는 미룰 이유가 없지. 두 사람은 호텔 뒤편에 숨겨진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아름다운 꽃들과 분수대가 있었고 달빛 아래 마치 동화 속 세계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와, 정말 아름다워요. 서진의 감탄에 한상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손녀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이곳은 내 할머니가 가장 사랑했던 곳이란다. 그리고 이제는 내 것이야.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 그리고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감사해요, 할아버지. 정말 행복해요. 서진의 말에 한상우는 더없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의 기다림이 드디어 끝나고 진정한 가족의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나도 행복하구나, 서진아. 이제 우리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야. 두 사람은 새벽을 맞으며 함께 걸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이제 멀어지고 새로운 희망의 서사가 그들 앞에 펼쳐지고 있었어요.